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손학장님부터 소개받은 김순택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계시는 자연과학 캠퍼스입니까? 계시는 여러분들 화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택입니다. 방금 손학장님께서 저한테 아주 과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1972년도 11월에 삼성에 입사를 했습니다. 공채 13기로 입사해서 지난 11월 8일이 삼성 입사 만 33년이 지났습니다. 33년간 월급제 하고 있으니까 오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저도 30년 넘게 삼성에서 직장 생활을 한 군데서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저래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제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특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갖게 된 시간을 갖게 돼서 저도 또한 기쁘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동부에 MIT하고 하버드, 서부에 스탠퍼드 버클리에 나가 있는 주로 이공계 석박사 및 MBA 중심의 한국 유학생들 중심으로 제가 몇백 명 모아놓고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강의의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그 다른 느낌은 아마도 저희 삼성과 우리 성대가 한 몸이고 한 마음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또 다른 예정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에 섰습니다. 자, 그럼 강의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삼성 SDI 6 시그마 혁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삼성 SDI는 조금 이따가 제가 우리 회사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왔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 회사 소개는 잠깐 하겠습니다만 회사를 하고 있는 사업을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게 옳은데 제가 이상한 제목을 들고 나서 삼성 SDI 6 시그마 혁신이라는 이런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6 시그마라는 참 재미없는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기가 말이 다 돼가고 종강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려운 강의 하게 돼서 저도 뭘 갖고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과거 여러분 어릴 때 TV 보던 브라운관 TV에 브라운관을 주로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전 세계 TV 중에서 브라운관 TV 5대 중에서 한 대는 저희 회사 브라운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럼 브라운관 TV를 만들고 요즘은 PDP 들어보시겠습니다. PDP라든가 혹은 뭐 621이라든가 혹은 여러분 모바일 폰 가지고 계시는 폰의 디스플레이 그래서 저희들 스몰 모바일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만 그 디스플레이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배터리 여러분 핸드폰에도 배터리 있는 것처럼 그 삼성전자 애니콜 가 있으면 전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 회사입니다만 그런 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한테 주어진 1시간 한 30분 강의는 가능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끝내는 게 여러분 일찍 가시고 좋은 거니까 저도 여러분 점수 달라고 하면 빨리 아까 보니까 뭐 강사가 좋았느냐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던데 저도 여러분 점수를 따야 되니까 오래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로 이공계 출신만 계신다면 자, 아까 수원에 계신 자연과학대학 분들 중심으로 한다면 제가 우리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궁금한 것도 많고 재미있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여기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로 인문사회과학 계열이기 때문에 사회 계열이라서 아마 제 제품까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이런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삼성이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니, 일본의 소니, 천하의 소니였습니다. 미국에서 소니가 엄청난 마켓쇼를 가지고 있고 TV든 옛날 플레이스테이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만 그 소니가 미국의 어린애들한테는 일본의 회사가 아니고 미국의 소니입니다. 그런 소니. 또 마시다, NEC, 산요 뭐 일본의 11개 종합 가전 메이커들이 전자 메이커가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산요라는 회사가 일본의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적어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삼성전자가 아니 저희 삼성에 있는 전자공사 몽땅 합쳐도
일본의 산요 규모도 안 됐습니다. 그런 산요가 어저께 종합전자메이커에서 탈피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전자제품 이것저것 다 만들던 백화점식에서 도저히 나는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해서 일부 제품 생산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판매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소니가 삼성을 배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들이 지금은 오늘 현재는 삼성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강한 것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특히 이제 프레시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MP3에도 이제 프레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인텔과 마이크론이 그저께 합작을 하는 바람에 그제 삼성전자 주가가 무려 31,000원이나 빠졌습니다. 어저께 다시 커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저희 회사한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 특허를 준 공세를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기업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기업의 종국적인 목표는 살아남아서 돈을 벌어서 종업원들한테 잘해주고 또 기술 개발해서 끝까지 살아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업이 망하면 회사도 없고 종업원도 없고 사회 기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남을 거고서 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초인류 기업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을 여러분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왔으니까 저희 삼성에 대해서 소개 간략하게 드리고 또 저희 삼성 SDI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앞으로 초장기 인류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혁신의 방법으로 삼성에서는 신경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신경영을 해석해 들어가고 적용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식스 시그마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같이 접목이 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나감에 있어서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리더로 살아남기 위해서 리더로 커나가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저는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언을 좀 드리고자 강의 순서를 마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 다음. 저희 삼성은 경영 이념이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이 저희 삼성그룹의 경영 이념입니다. 이 경영 이념 하에 저희들이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는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선도라는 이상한 단어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 5가지는 바로 우리 삼성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우리 삼성이 앞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 임직원들의 어느 의미에서는 정신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 밑에 경영 원칙으로서 5가지 경영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밑에 세부 또 실천 방안으로 15가지의 또 우리 저희들 방침을 갖고 그래서 경영 이념과 핵심 가치, 경영 원칙 이 3가지 삼위일체로서 저희 삼성의 경영 방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삼성은 전자계열, 기계계열, 금융계열, 독립계열, 화학계열에서 회사가 5개 계열에 26개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보면 회사는 한 6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 삼성의 사장단 그러면 요 26개 회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삼성 SDI는 이 전자계열 속에서 삼성전자, 삼성 SDI, 전기, 코닝, SDS, 정밀리니, 네트워크성 이 7개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저희들이 외형이 큰 회사로서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요 경영 지표라고 제가 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93년 신경영 선포에서 87년 이건희 회장 취임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내면서도 과연 표를 낼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여도 삼성 자랑한다고 누가 주위에서 비난할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93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고 금년도 자료가 다 집합이 안 됐으니까 작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1년 사이입니다. 이 93년은 저희 삼성으로서는 새로 태어나는 해입니다. 이미 과거에 여기 앞에 계신 고인수 상임이사께서 아마 삼성의 신경영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고부 사장하고 저하고 같이 비서실에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저희 삼성에서 신경영이라는 걸 선포를 했을 때 삼성의 93년도 실적이었습니다. 2004년도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을 한번 보시면 11년간에 3.3배가 늘어났습니다. 이익이 38배, 수출이 49배, 수출은 한국 수출의 27.1%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매출은 한국의 GDP의 20%입니다. 납세액은 1.8조에서 작년에 7.9조로서 4.4배 늘어서 한국 납세액 6.7%입니다. 저희 삼성 같은 회사 15개만 있으면 여러분 세금 안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종업원 수는 반면에 12만 4천 명에서 13만 4천 명으로 1.1배가 늘었습니다. 박사 수가 저희 3,300명, 인당 매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린 것은 행여나 제가 뭐 한국에서 어떻고 저떻고 삼성의 위상을 나타내려고 제가 여러분 자랑하려고 표를 낸 건 아닙니다. 10년의 세월에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의 세월에 매출을 3배 이상 올리고 이익을 38배 이상 올리고 국가기획 수출을 49배 올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올라왔을까? 아니 과거 올라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이 주력이 될 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행여 여러분이 삼성의 가족이 되었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 2014년에는 과연 지금보다 3.3배, 40배, 50배가 커져 있을까?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이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지고자 이렇게 이 숫자를 냈습니다. 자, 그게 방금 삼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저희 SDI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 삼성 SDI에 지원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SDI 소개를 사장으로서 직접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여러 가지 이 연역과 실적하고 또 소위 글로벌 거점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SD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전문회사입니다. 월드와이드 디스플레이 넘버원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전부 다 경량화해주고 스림화해주고 커집니다. 또 심지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휴대성이 되고 초경량화도 되고 항상 임장감이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밖에 들어갑니다. 과거의 디스플레이라고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하더라도 TV는 불안관 TV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 TV가 이제는 플랫 디스플레이로 바뀝니다. 과거의 이 TV도 여러분이 어릴 때 기억하시면 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노말이라 그럽니다. 저희들은 배불뚝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중간이 톡 튀어나와서 그런 불안관에서 이제 불안관도 아주 편편해졌습니다. 편편해지면 되는데 과거의 발달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제는 LCD도 나오고 PDP도 나오고 OLED도 나오고 앞으로는 제 3세대는 플렉스블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이미 저희 삼성 SDI 같으면 스테인리스 스틸에 소스라 그러죠.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에 구부리기 쉽습니다. 거기 이미 저희들이 칼라를 옆에서 동화상이 화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만화 보듯이 이제는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포켓에서 뭐 쭉 빼내가지고 쭉 피면 바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렇게 해서 소프트를 받아서 항상 어디에서나 유비쿼터스로서 이러면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시대가 올 겁니다. 아니
2차원이 아닌 3차원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 더 되고 나면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뭐 화면을 앞에 그려가지고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하면 될 겁니다, 그거. 아마도 될 겁니다. 불가능하던 것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이 LCD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힘들었어.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LCD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PDP는 보십시오. 여러분 댁에 지금 뭐 42인치, 52인치, 저희들이 지금 102인치까지 만들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지금 발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1970년대 회사를 설립해서 1980년대는 주로 브라운관 TV 혹은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두던 모니터용 브라운관 TV를, 브라운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들어간 LCD를 시작을 하게 했던가 1990년에 들어와서는 저희도 아주 이 글로벌 체제를, 브라운관 중심 글로벌 체제를 구축하고 2000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PDP 또 지금 OLED 심지어 배터리 등으로서 사업을 아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브라운관도 이런 브라운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브라운관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브라운관에서 화질이 나쁘다고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컬러도 좋고 여러분이 지금 게이머들은 절대 LCD나 PDP 이런 거 안 씁니다. 브라운관을 씁니다. 왜? 브라운관은 동작 속도, 소위 그 리스판스 타임이라고 하는 동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게이머들은 빨라야 되니까. 처음 브라운관 TV였습니다. 브라운관에서 나쁜 거는 단지 하나 무겁고 이 뎁스라 그러죠. 두께가 워낙 커서 집에 놓기가 못합니다. 폼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폼을 좀 바꿨습니다. 브라운관 지금부터 110년의 역사였습니다만 브라운관이 염원하던 숙제가 바로 이 뎁스를 줄이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은 해냈습니다. 지금 빅3라는 이름으로 32인치, 29인치를 지금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만,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미 사라져야 될 기술도 이런 식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외형이 이렇게 이익입니다. 외형이 2000년에 5조 4천에서 작년에 9조 3천까지. 9조 3천이면 작년에 85억 불입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 이것이 저희 회사가 한국의 20대 그룹 20번째, 19, 19, 19, 20보다 저희 회사 큽니다. 작년 이익 규모가 지금 이렇게 돼서 작년에 7조 5천억의 이익을 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 브라운관, 이 CRT라는 브라운관입니다. 브라운관 중심으로서 2000년에는 무려 브라운관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다가 지금은 작년에는 48%가 내려가고 기타 사업을, 신규 사업을 쫙 올려서 지금은 회사를 완전히 변모시키는 그런 삼성 SDI입니다. 다음. 예. 이거는 저희들 이 재무제표를 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부채 비율도 저희들이 연결 부채 비율, 저 해외에 있는 공약을 다 합쳐가지고 연결 부채 비율 50%라서 회사의 건전성으로 봐서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나은 회사입니다. 다음. 마켓쉐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회사가 제품이 브라운관 LCD PM62L이라는 것, PDP 2차 전지. 2차 전지라는 것은 리차저블 배터리라는 뜻입니다. 충전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걸 2차 전지라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5개 품목을 보시면 4개가 1등입니다. 전 세계에 자사가 만드는 제품 5개 중에 4개가 월드와이드 마켓쉐어 1위의 회사는 아마도 저희 회사뿐일 겁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도 2차 전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도 일본에 아까 말씀드린 1등이 산요인데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엔진. 저희들은 6년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60년의 역사를 갖고 저희 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1등이 산요고 2등이 소니고 3등이 저희 회사입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 저는 산요를 추월하여 1위가 되는 꿈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는 글로벌리 남미에서부터 이제 북미에서 유럽에서 중국에서 저희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쪽에 빼놓고 저희들이 다 공장에 나가 있습니다. 예, 이상 소식 마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거든 나중에 뭐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아주 성의있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개는 그만 마시고. 자, 여러분. 왜 혁신이 중요하냐? 도대체 혁신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혁신이 무엇인 줄 압니까? 혁신은 개선은 아닙니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동물의 가죽이나 식물의 나무 껍질을 벗겼어. 그것을 무두질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혁신이라는 사전적 용어입니다. 따라서 혁신은 도요다가 하는 가이젠, 개선이 아니고 혁신은 정말 혁신을 통해서 만약에 뭘 한다면 껍질을 벗겨내는 아픔이 있는 것이 혁신입니다. 자, 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초우량 기업이 안 됩니다. 초우량 기업이 되려면 왜 혁신이 필요하냐? 서로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업이 초우량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은 간두더라도 한국에서 1964년 10대 그룹 중에 2004년도에도 10대 그룹으로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삼성과 LG가 남아있습니다. 옛날에 이거는 락키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1965년대 100대 기업 중에서 2000년에 100대 기업으로 랭크됩니다. 2000년에 여전히 100대 기업 안에 들어서는 회사는 16개 회사뿐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때는 없었습니다만. 따라 세계적인 기업들의 평균 수명도 13년에 불과합니다. 창업 후에 30년 내에 80%의 기업이 3위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삼성도 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삼성 SDI도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망할 겁니다. 그것이 초우량 기업으로 가기가 장기로 생존하기 크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세상 만사는 모든 편하게 하고 사는 걸 좋아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하나의 큰 짐이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조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조직도 바뀌어야 되고 문화가 패러다임이 바뀌면 문화도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부적합성, 조직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략이나 조직의 구조나 조직의 역량이나 심지어 조직의 컬처 등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실패해버립니다. 이러한 A라는 환경에서는 조직이 A가 맞다면 환경이 B가 되면 A라는 조직은 이 특성은 맞지 않습니다. 빨리 이 환경 B에 맞는 조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바꾸지 못하면서 그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듀퐁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듀퐁이 202년이 된 역사입니다. 듀퐁이 지금은 세계 화학산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적힌 것처럼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항구적인 혁신이 그 회사의 기업 문화입니다. 듀퐁의 최고 경제자들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변화무쌍합니다. 19세기 초에는 화약이 전문가였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듀퐁이 화약으로서 미국에서 리딩 그룹의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가 20세기 초에는 나일론 등 인공 소재로 바뀌고 지금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과학 중심으로 회사가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202년간 리딩 회사로서 초우량 기업으로 살아남은 것이 듀퐁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나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혁신하고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듀퐁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의 한계와 그걸 타개하기에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신경영이 바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1993년도에 여러분들이 지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9월인가 아마 우리 고인수 상임이사께서 삼성의 신경영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삼성이 1993년도에 신경영이라는 이름하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삼성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제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당시에 제가 비서실 2인자였고 바로 이 고인수 상임이사하고 같이 이 신경영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신경영이 이런 혁신, 다시 말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의 생각과 조직과 사고방식을 변화하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지금 일본의 어려워지는 회사가 조금 더 진배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혁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괜히 엄한 사람 잠자고 그냥 껍질 쫙 비켜보세요. 아프면 아프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치료와 수술을 제대로 한다는 그런 대안 없이 함부로 혁신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 변화하지 않으면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영의 화두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도 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남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커지게 되겠습니까? 기업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왜 혁신하느냐? 고생하려고 혁신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항구적인 영구적인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경영의 틀, 사고의 수준, 업무의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CEO들은 맨날 입에 달고 있는 것이 위기의식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좋을 때도 위기로 재무장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진정한 위기로서 대응하고 조직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저는 매일 조직에 긴장감 주고 조직에 위기감을 불어넣는 것이 저의 할 일입니다. 초인류 기업은 언제나 꿈과 비전과 목표가 분명히 있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저희들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변화 선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삼성이 이 혁신과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도 회사의 핵심 가치의 넘버 3에 변화 선도라는 가치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것이 우리 삼성입니다. 또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기술과 정보를 중시하고 스피드와 신뢰를 중시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초인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초인류 기업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인류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신입사원 들어오면 저희 회사 1년에 신입사원들이 아마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 뽑습니다. 대졸 이상 신입사원. 아마 삼성 내에서 유일하게 신입사원 들어오면 첫날 첫 강의가 제가 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오리 새끼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엄마죠. 그걸 닮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제일 낫죠. 제가 제일 똑똑하니까. 그 사장이니까.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이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딜 때 날 닮아라. 사장을 닮아라. 사장의 꿈을 가져라. 그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첫날 첫 강의합니다. 강의할 때 다른 내용 할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변하고 변하고 변해라. 그러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라. 그 6단어에 말하는 게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초인류가 되기 위해서, 경쟁의 시대에서는 변하고 그 변하기 위해서는 고민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초인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삼성에 대한 삼성과 삼성 S대의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렸고,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변화. 아니, 변화가 아니고 혁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삼성은 어땠을까요? 아까 여러분들 이제 대충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저 김 사장이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런데 아실 겁니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삼성의 신경영이 어떻게 됐었고, 어떻게 혁신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서도 그 신경영을 현장에 전파시키고 변화하는 하나의 툴로서 저희 식스시그마를 도입을 했고, 식스시그마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심지어 식스시그마 활동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지난 9월 달에 우리 고인수 상임이사께서 여러분한테 강의 드렸던 게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항상 호흡을 같이 맞추는 팬들이니까 아마 그때는 이 신경영에 대해서 전체 한 과정을 여러분 말씀드렸고, 저는 오늘 식스시그마를 가는 길목에서 삼성이 어땠는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90년대 초에는 세기말직의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로 바뀌고,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정보화 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권 변화, 또 블록 경제가 굉장히 심화되기 시작했던 그런 90년대 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삼성은, 저는 아까 소개가 우리 송 교수님 그랬습니다만 1972년 들어와서 78년도 제가 과장 1년 차에 저는 오늘날 말하면 구조조정 본부고, 그 당시에는 삼성 비서실이라는 데가 제가 과장 초년병에 들어가서 대표이사가 되어서 저는 비서실에 나왔습니다. 78년도에 비서실에 들어가서 96년도 12월 대표이사가 되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 바로 변하지 않는 시대에, 고루한 시대의 책임자로서 저는 삼성의 수뇌부에 있었고, 변하는 시대의,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저는 삼성의 수뇌부에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삼성은 바로 그 당시에 제가 비서실에 앉아서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고 있을 때입니다. 위기의식이 없는 무산, 삼성은 잘한다는 자만심, 또 근시안적인 태도, 내가 제일이라는 이런 착각, 이런 것이 우리 삼성이 쭉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착각 속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국내에서 삼성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밑에 글이 있습니다. 아마 고인수 사임이사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등허리에 진땀이 흘러 잠 못 이루는 밤, 엄습해 오는 책임감으로 등골이 오사. 저희 회장이 저와 이 고상무한테 이제 고인수 부사장께 얘기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 저 양반이 그냥 대충 주무시지 뭐 저런 얘기 하느냐. 큰 문제 있다. 왜냐하면 91년, 92년 하더라도 1년에 2조 이익을 낼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20조와 그때 2조와는 돈의 차이가 큽니다.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1983년도에 저희 삼성이 반도체에서 메모리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메모리. 83년에 시작해서, 그게 선대 이병철 회장께서 계실 때 시작을 해서 1987년 11월 19일 그저께 날짜로 저희 선대장이 돌아가셨습니다. 4년의 세월을 반도체 메모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삼성의 사장단이, 많은 사장단이 반도체 메모리 때문에 삼성은 곧 망한다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던 삼성, 한국인은 반도체 안 된다. 일본 업체들이 아주 단호하게 했습니다. 절대 메모리 사업 못할 것이다. 그 사업을 선대 회장께서, 또 지금 저희 회장께서 뒤에서 이 메모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대해서 누적 적자가 막 나니까 옆에 사장은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괜히 메모리 하지 마라 하는데 일본 사람들, 세계 석학들이 하지 마라 하는 걸 실대없이 해가지고 삼성 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1993년에 시작해서 1983년에 시작해서 87년 선대행에 돌아가시고 그해 12월까지 망하겠다고, 삼성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의 삼성이 망하겠다 그런 누적 적자가 1,300억입니다. 1,300억. 오늘날 같으면 제가 맡고 있는 조그마한 사업이 하나가 누적 적자가 1,300억짜리도 있습니다.
87년 누적 적자인데 88년 한 해 매물이 팔려서 누적 적자를 싹 다 까고 돈을 몇백억 벌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300억으로서 삼성이 망한다는 것이 그것이 1980년대 중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이 1300억 가지고 망한다는 소리가 날 정도의 돈의 가치가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91년도에도 92년도에도 1, 2조씩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장께서 이러시니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최측근이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다음 93년 6월 아마 1, 2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으로 출장 가시는 기내에서 일본인 고문이 쓰는 보고서입니다. 이 사람이 그만두면서 사직의 변으로서 회장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삼성인은 수동의 문화입니다. 젊은 여성을 옆에 두고도 만 권의 책을 읽어 여성을 알려고 한다. 바로 만져보면 될 텐데. 타인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부하에게도 부정적. 따라서 부하의 의지를 부지불식간에 끄기 때문에 삼성은 앞으로 안 될 거다. 이런 보고서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삼성의 65년이 최고입니다. 두산이 100여 년의 역사하지만 자파상하다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두산은 내가 흠잡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업의 역사라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하물며 첨단 기술의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해서 기술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큰 형님들, 정말 피눈물나는 세월을 보내서 오늘날 이 기술을 익힌 겁니다. 일본인 고문들을 쓰라고 일본이 소니나 NEC나 산유나 마시다나 미쯔비시나 모든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 기술은 저희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 어떻게 따라갑니까? 없는 머리에, 없는 실력으로 어떻게 따라갈까요? 남을 따라가려면 남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한테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고문으로 쓰라 그랬습니다. 회장께서 저보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일본 놈 그러지, 일본 분들 이서 잘 안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뭐 애국자라고 꼭 누군 친일하면 무슨 큰일 날까 싶어서 그거 별개입니다. 일본인 기술자 불러서 좀 들어봐라. 일본 기술자 억지로 갖다 놓으면 해서 잘 안 씁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할까? 그 일본인 기술자라고 여러분 박사라고 다 압니까? 일본인 기술자라고 모든 것이 만물 박사는 아닙니다. 그 어떤 왜 잘 안 쓰느냐?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엉뚱한 거 물어보면 잘 모르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박사면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인 고문이라고 일본인 기술자라고 모든 기술을 다 아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소위 타인을 융합시키지 않고 배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두게 된 겁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몇 년을 근무하다가 사직을 변호하면서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대한민국 초일류 기업이라 하던 삼성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회장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많이 나셨죠. 그래서 급히 비서실로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봐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진실을 회장께 보고를 안 드린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목이 잘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직 살아있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저 잘못된 놈을 살려놓는 샘플로 일부러 회장께서 저를 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비서실에는 가면 저희 방송팀이 있습니다. 저희 아주 방송 잘합니다. 이 팀들이 몰래 제조 현장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완성된 세탁기를 칼로 재수해서 출하하는 것이 1993년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뚜껑 열었으면 탁 닫으면 잘 안 닫히는 거지. 그리고 칼로 차서 깔고 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생각이나 감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걸 하고 있었다. 그걸 전부 TV를 다 찍었습니다. 불량 악성 재고품이 막 공장에 막 산더미처럼 있어요. 뭐 3만 명이 만들고 삼성전자의 AS 요원이 6천 명입니다. 실컷 만들어서 고객한테 갖다 주고 저 많은 인력이 AS 한다고 치고세요. AS는 어디 공짜입니까? 다 비용이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한국 초일류 기업이 된 삼성전자가 하던 짓이었다. 이것도 먼 세월이 아닌 12년 전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께서 요 사진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날 프랑크푸르트 선언하던 날에 저희 회장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달을 이제 열변을 토하시던 어떤 그런 우리 대표적인 사진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변하자. 이랬으면 절대 삼성 안 되겠다. 이러다간 삼성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변해보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우리는 절대 인류가 아니다. 무식하고 소신없고 권위주의에 있고 남 뒷다리 잡기 명수. 이때 저희들이 뒷다리 잡기를 나왔습니다. 뒷다리 잡기 뭡니까 여러분? 남 잘 나가려고 하는데 지는 뛰기 싫으니까 같이 뛰지 말자 이런 뜻입니까? 말로만 고객 만족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고 머리도 되지 않은 게 자꾸 머리 쓰면 머리 빠진다 그럽니까? 굳은 머리에 농업적 건면성만 가지고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해가 시간 때우고 열심히 일하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도 한 번씩 저는 이 사무실 하면서 돕니다. 한 7시 반쯤 돼서 오면 젊은 애들 집에 안 가고 있습니다. 너 왜 안 가냐? 너 왜 퇴근 안 해? 요새 제가 하는 일이 퇴근시키는 일입니다. 어? 왜? 요즘 여러분들 밤 12시간 매일 일하고 일할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런 로열티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하고는 한 세대는 여러분 내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에요. 나는 손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우리 때는 열심히 일하고 선배가 일하자 하면 조직을 위해서 같이 밤샘이 여러분들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세대는 여러분들은 시간 여러분들의 주어진 목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기를 합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는. 대신에 자기가 할 일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자기를 위해서 퇴근하고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이 요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임원들이 애들 보고 퇴근하는 것을 혹시나 눈치나 주고 퇴근 못하게 하면 바로 요즘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고 하도 뭐 선후배에 뭐 말로 달린 거 와서 삼성 S대에 일 많이 시킨다 하더라. 누가 와요? 안 옵니다. 저한테 그런 게 들립니다. 연구소에 있는 애들은 아직도 저 심정에는 연구소 하는 연구개발 막 하다가 데이터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난 퇴근 시간 됐고 나 갈란다. 이런 놈은 연구소 될 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로 여유시간이 있고 내가 정말 고생했고 조금 쉬어야 될 때는 쉬어줄 줄 아는 것이 그게 올바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무실 한번 돕니다. 어떻게 하냐? 누구 위에 상사 눈치 보고 안 가냐? 이러면 눈치 보고 안 가도 제가 그놈들 물으면 저보고 뭐 아닙니다. 뭐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안 갑니다. 그러지 뭐 눈치 보고 안 갑니다. 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만 일부러 제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세상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 과거처럼 농업적 건면상 가지고는 안 된다. 양위주 사고 많이 팔아놓고 결국 오는 데서 반품 받아보고 처음 문제 주고 가서 다 고쳐줄 바에야 차라리 안 파는 게 낫지. 백엔드 코스트라 그러죠. 물건 팔아놓고 나중에 가서 막상 돈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백엔드 코스트가 들어와서 나중에 적자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 회장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아마도 세계적인 명언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감축되어 있다.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 빼고 다 바꿔봐라. 마누라 바꾸면 좋을까? 근데 1년 뒤에 인사는 그건 곤란하고 마누라 빼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
아무것도 고정됨이 없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걸 부정하고 다시 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이상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마저 변화하면 곤란하고 이 이상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명언이다,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모든 것을 함축하는 명언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자, 변화돼. 나부터 변하자. 남 보고 뭐라 소리 할 거 없다.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남한테 변하자 그러냐. 나부터 변하자. 처자식 빼고 다 바꿔보자. 나부터 변하자. 나부터. 특히 위에 사람부터. 올바르게 변하자. 내가 어떤 꼴을 알았냐. 그래서 처음부터 회장께서 그때 우리 프랑크푸르트에 확 모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특수가 생겼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무슨 호텔이었지 그때? 호텔 이름도 제가. 호텔업이 갑자기 한국에서 수백 명이 왔습니다. 내가 참 카알에서 막 그냥 카알이 호황이 됐습니다. 카알에서 그냥 전세기를 막 뛰었습니다. 전부 처음에는 사장단 갔다가 그다음 부사장, 전무, 상무, 나중에 부장 다 와라. 그래서 회장께서 한마디 하러 그 사람들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 오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와서 뭐 됐느냐? 독일이 어떻게 해서 인류가 됐느냐? 영국 넘어왔습니다. 영국에 가서 영국이 어떻게 인류가 됐느냐? 그걸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이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냥 출장비 주고 밥 먹이고 그래서 그때 저도 런던이움이고 옛날에 시저가 와서 그 성벽을 쌓았구나. 그래 가봤습니다, 그때. 안 가면 그것도 못 갔을 겁니다. 세상 역사도 알아라.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걸 뭐든지 배워라. 그게 법이에요. 자신 알아야지. 벤치마킹을 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본으로 넘어왔습니다. 오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후쿠오카까지 끌고 다니면서 일본에 볼만한 거는 세상 인프라는 인프라 싹 보였습니다. 돈 쓰여도 수백을 안 쓰겠습니까? 자, 변화돼 한 방향으로 가자. 못 가면 움직이지 마라.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쟤들 말이 한 게 아니고, 이 고인수 상임이사가 쓰는 말이 아니고, 이 전부 다 우리 회장이 했는 말입니다. 어이, 네가 뛰기 싫으면 남 뛰는 거 안 따라서 줘. 가만히만 있으면 안 쫓아낼게. 얼마나 답답하면 너무 쉽게 쫓아낸다 그러면 다 숭어버리죠. 남 뛰어갈 때 너네 뛰기 싫으면 가만히 앉아있거라. 가만히 앉아 뒷다리만 앉아보면 너무 살지 않느냐. 남 잘 되는 거 제발 비난하지 말고 앉아만 있거라. 이겁니다. 내가 못 가니 너도 가지 말라니 소리 하지 마라. 남 가는데 방해하지 말고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자. 역학적으로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힘을 한 방향으로 몰아도 될까 말까를 옆에서 당기고 방향을 발휘하고 옆에서 당기고 해서는 결국은 안 될 겁니다. 그런 차원의 한 방향입니다. 아까 지리주의 경영에 가자. 이제는 양 얼마 팔았다. 몇 대 팔았다. 그래놓고 아까 저도 마켓시어 1이라고 이러면 자랑했습니다. 그죠? 아직도 양 유지의 생각이 아직도 저한테 있습니다. 지리주의 경영을 하자. 고객 중심에서 출발하자. 상품이 프로덕트의 퀄리티. 우수한 두뇌를 모으자. 이게 항상 있는 얘기입니다. 우수한 두뇌를 모으자. 사람의 질입니다. 피플의 질입니다. 그 다음 기회 선정과 스피드 경영에 가자. 경영의 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회장께서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회장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있는 고인수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멤버들이 이거를 이렇게 소위 우리 신경영의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아마 이건 지난번에 강의가 상당히 해석해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자, 삼성이 신경소리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내가 몇 시부터 시작했지? 왜 이 시간 너무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못하겠다. 자, 여러분. 이 신경이 하면서 실천 사례가, 그리고, 와서 삼성 SDI도 지금 작년 한 해에 브라운관의 마켓에서 세계 1위입니다. 32%인데. 품질의 SDI를 해서 Q코스트, 퀄리티 코스트입니다. 품질 잘못으로 인해서 아무도 덕보지 않고 날려버리는 돈의
매출액의 9.6%를 3.2%까지 줄였습니다. 10조를 팔면 이렇게 빼면 6.4%니까 6,400억 내버리는 돈이 이익으로 돈을 뜻입니다. 해외법인 확장했다는 거고. 애니콜 신화라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여러분 애니콜 다 아시잖아요. 브랜드 가치 1위고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리더인데 무선 전화기 화형식을 했습니다. 94년도에 15만 대를 했습니다. 돈이 140억, 실제로 140억 들었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해도 아마 이기태 사장이 강요하셨나요? 혹시 강요가지고 이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했는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고, 회장했습니다. 94년만 하더라도 요즘에 흔해 빠진 리콜,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리콜 말은 잘 안 썼습니다. 그런데 회장께서 어느 날 저보고 코드리스폰이라고요. 집에 코드리스폰. 그러다 불량 많이 난다 그러니까 리콜 하라고 저보고. 그때 따지 보니까 제가 한 300억 들더라고요. 94년 300억 큽니다. 어휴, 그 뭐, 제가 들어온 거는, 불량 들어오면 제깍 지금 완제품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반 죽었습니다, 제가. 자리 걸고 내 말 안 들으려고 하면 나가라.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기태 사장 무슨 통신을 하는 그쪽 지에 대놔놓고 리콜해라. 리콜해서 다 끌어들여라. 사장이에요. 일반 사장이, 일반 사업부장이 남 해보지 않은 리콜을 수백을 들여가지고 그래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온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온화이기 때문에. 온화가 하락하니까 오케이 해보라. 그래 해서 다 불태웠습니다. 모든 운동장에 갖다 놓고 수만 대를 갖다가 여러분 불암질러 보세요. 소방서 연락하고. 실제로 불장소 다 왔어. 저희 불암과도 불 다 태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이후로 붐이 일어난 것이 각 공장의 악성 재고, 잘못된 제품, 종원들 분합 불질렀습니다. 여러분이 해서 만든 제품을 불질러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피눈물 날 겁니다. 그 피눈물 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삼성의 애니콜의 신화의 품질이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S급 이제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사는 시대에 잘 아실 겁니다.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수백만 명이 왕 하나 명이 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천재가 만 명, 2만 명을 먹여 사는 시대가 됐으니, 인재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음. 그래서 삼성의 신경이 탄생했고, 그래서 저희 삼성은 SI의 필두로 식스 시그마를 삼성의 신경영을 접목시키다는 How to do 툴로서 식스 시그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신경영의 지류주 경영 실천의 길로서 식스 시그마를 했습니다. 혹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F 때 다 어려워졌는데 삼성은 어떻게 잘 됐을까? 혹시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하버드에서도 MIT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정답 찾고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온갖 사람들 책 많이 내놨습니다. 삼성의 신경영을 해부하고 삼성이 어떻게 해서 IMF 때 해가지고 일본에서 삼성을 벤치마킹해서 일본 책이 많이 나왔고 저 얼굴도 일본에 가면 책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78년도에 비서실에서 그룹의 모든 정책을 쓰던 사람입니다. 1993년, 94년, 95년, 96년까지도 비서실에서 제가 비서실 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대략 보면 만약에 93년도에 소위 오나가 회장이 주도가 된 저런 엄청난 일, 여러 수백 명을 수개월간, 근 6개월간을 독일에서, 영국에서,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 많은 인력을 정신을 개조시키는 것은 월급쟁이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월급쟁이도 대한민국에 저도 빠지지 않는 전문 경영인입니다만 과연 제가 그래 할 수 있겠느냐? 저희 회장 같은 오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오너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저는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 93년도에 신경련의 이름 하에 생각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정말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 빼고 다 바꿔보자. 그 저희들은 화두였습니다. 얼마나 안 바뀌면 회장께서 저희들 보통 아침 8시 반 출근해서 보통 뭐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9시가 정기 시작 아닙니까? 그거를 7시에 출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7사제라는 이름 하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7사제라는 이름 하에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라고 그랬습니다.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 퇴근하면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도 안 바뀌니까 야 이놈들아 출근부터 바뀌라. 세상에 겨울에 7시 출근을 해보려고 그러세요. 어? 우리 여사원들 같으면 저 멀리 사는 여사원은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하기 시작해야 7시에 회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 바뀌면 그렇게까지 바뀌도록 했던 것이 그게 우리 신경입니다. 그것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그런 온화가 그런 식으로 미끄러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늘날 우리 삼성이 지금 세계에서 존경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삼성 요즘 비난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삼성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바로 주위에서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석을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어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삼성의 잘 훈련 교육된 우리 멤버들 또 삼성의 아주 짜여진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근본은 아무리 시스템이 좋은들 아무리 교육 잘 받은 인간이 많단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사고방식과 저러한 자세로서 고객을 대했어야 절대 인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바꾸게 한 것이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 회장을 존경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삼성이 있게 한 동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스시그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스시그마 이걸 깊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은 초일류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식스시그마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1950년대 이럴 때는 테일러의 작업관리 뭐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만 그다음부터 뭐 GQM이라든가 TPM이라든가 일본의 퀄리티 컨트롤 등을 해가지고 이런 혁신 운동이 있다가 이제 1980년대에서 90년대는 PI 이라는 이름 하에 소위 이 제조 현장 내에서 여러 가지 혁신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1987년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토로라에서 식스시그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G로 웰치 회장으로 가서 G에서 이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만 저희 삼성도 1995년 뭐 어디에 신경이 이원한 어디에 식스시그마를 우리 신경영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신경영을 더 변화 발전시키고 하는 툴로서 식스시그마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 삼성 SDI를 비롯해서 저희 삼성이 구조조정 본부의 식스시그마 수준 사무국을 가지고 신경영의 보다 발전된 하나의 도구로서 식스시그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스시그마 다른 건 없습니다. 식스시그마란 뭐냐? 프로세스의 낭비를 극소화하는 동시에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말 되게 어렵네, 그죠? 나도 말해놓고 나한테 쓸데없이 어렵습니다, 그죠? 식스시그마는 더도 덜도 말고 고객이 요구하는데 딱 맞춰서 고객이 요구하는 거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고 맞춰서 내 업무에 들어와서 제품 개발을 하고 프로세스를 고객이 필요 원하는 만큼만 딱 맞춰서 모든 프로세스를 갖춰서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식스시그마라고 합니다. 식스시그마는 양품률이 99.99966 불량률이 100만 개 중에 3.4개 그것이 계량적인 수치적인 식스시그마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을 100만 개 만들어서 분량을 3.4개만 내라 이럽니다.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3.4개를 내려 그러면 공정이 200공정이 있으면 전부 다 100% 가서 제일 끝에 가서 하나만 99.99966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수율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이 식스시그마. 아까 말한 식스시그마는 뭐 여러분이 용어 나왔으니까 이제 상식으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990년도, 80년도 후반에 모토로라가 이제 식스시그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잭 웰치가 GE에서 식스시그마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관리, 품질관리, 업무관리, 심지어 설계 개발에서조차도 식스시그마의 방법을 통해서 낭비를 최소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공정의 프로세스, 업무의 프로세스, 아침 출근부터 시작 퇴근할 때까지 제품을 개발해서부터 시작해서 고객한테 팔아서 돈 들어온 데까지를 모든 프로세스를 불량률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식스시그마 운동입니다. 지금은 뭐 저희 삼성그룹의 주요 혁신의 활동으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들도 다 지금 식스시그마를 하고 듀퐁도 물론이고 뭐 3M도 물론이고 다 지금 식스시그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이건 제 말입니다. 이거는 식스시그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고객이 원하는 만큼 딱 맞게 프로세스를 갖추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라고 이거 식스시그마를 이건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만 쉽게 하면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소위 프로덕트에서 제품에서 세계 1위 제품을 개발하고 완벽 품질을 달성하고 프로세스에서는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낭비를 줄이고 사람 피플에서는 딱 맞는 글로벌 최고의 프로 인력을 양성하는 다시 말하면 식스시그마는 경영의 혁신의 방법이자 하나의 경영의 철학이자 이를 실천하는 전략이자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에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챔피언이니까 제가 그랜드 챔피언입니다. 제 밑에 임원들이 80명 있는데 임원들이 챔피언이고 그 밑에는 보면 블랙벨트, 우리 이 태권도 블랙벨트, 또 그린벨트, 화이트벨트 뭐 이런 식으로 이 실력에 따라서 이 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저희들은 매월 챔피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에 지금 회의는 저희들도 토요일 날 놉니다. 매번 노는데 저희 삼성 SI만은 매주 넷째 토요일은 아침 7시 출근입니다. 임원들만, 부하 직원들은 안 부릅니다. 임원들만 모여서 항상 식스시그마를 다시금 배우고 강조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BP라는 것은 여러분 베스트 프랙티스랍니다. 남 잘했는 것을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장을 갖고 학습의 장, 고려의 장, 뭐 또 좋은 분들 이렇게 모셔서 강의도 듣고 임원들도 소양을 살찌우게 하는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 하나의 큰 전사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프로젝트 책임져요.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가장 각 자기 맡은 분야의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를 임원이 직접 맡아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서 성과를 얘기하는 이런 것이 식스시그마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빨리 가자. 그래서 뭐 이런 보다 보면 디자인 맞아.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계시는 분들은 주로 이공계들이니까 이공계들은 아마 현장 많이 가시고 제품 개발합니다. 제품 개발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DFSS라 디자인 포 식스시그마. 디자인 함에 있어서 식스시그마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낭비를 엄청 줄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객에 딱 맞는 제품을 컨셉을 넣고 기술자들은 우리 삼성 여러분들 집에 계신 보면 그런 뭐 리모컨이 이런 100개 되죠 지금 각 집에. 저희 회장께서 리모컨 하나로 또 해봐라 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리모컨 하나 가지고 다 전자제품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꼭 이런 기술자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꼭 그냥 고객하고는 별개로 특이한 기능과 특이한 리모컨을 만들어버립니다. 실제 고객은 무지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고 고객에서 프로세스에서 낭비가 전혀 없도록 하는 설계부터 그렇게 좀 해들어가자 하면 이런 겁니다. 심지어 ACFC, at the customer for the customer. 고객이 있는 데서 고객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진정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용어입니다. 뭐 여러분, 이건 with supplier to the supplier. 이거 납품업체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납품업체도, 야마, 가져와. 예, 아닙니다. 지금 납품업체가 아주 동시에 저희들이 뭐 설계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 정보가 리얼타임으로 저희 납품업체에 탁 착각합니다.
납품업체 바로바로 할 수 있죠. 우리 양이 모자라면 그것을 바로 그 모니터에 떠서 바로 물건을 가져올 정도로. 여러분 회사 생활을 보시면 막 시스템이 막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바뀌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은 뭐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대학 나오면 여러분들, 저희 입사했다고 제일 먼저 이 식스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GB 교육, 그린벨트 자기 못하면 그놈은 출사하기 건는 겁니다. 앞으로 BB, 블랙벨트라고 해서 그 검은 때 진짜. 이상하게 어떻게 해서 저게 모토로라 미국에서 했는데 저게 우리 태권도 벨트 제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벨트라고 안 되면 저희들은 임원이 승진 못 됩니다. 물론 저게 돼야 앞으로 승진도 잘 될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 아카데미 운영하고, 심지어 그런 블랙벨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꺼내서 끌어모아서 회사가 가장 급한데 같이 기동 타격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뭘 혁신하고 나면 네 성과 있어서 처음 성과 내는데 내한테 근거에 돈 들어오는 거 관리, 각자는 많이 기회했다 그러는데 기회한 것이 내 근거에 들어야지. 실제 돈이랑. 숫자만 뭐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를 검증하는 FA 제도라고 해가지고, 저 FA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관리 잘하는 사람, 숫자 잘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네 성과는 이렇다고 계산 딱 해주면 그거이지. 지가 계산해가지고 뭐 잘한 것처럼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그런 식으로 과거의 혁신과 달리 이제 여러 가지 하습니다. 또, 잘하면 보상체도도 굉장한 엄청난 보상을 해줍니다. 잘하면 뭐 억대도 보상을 해줍니다. 일 잘하면. 또 저희들 경우에는 월드와이드에 저희 1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부산 공장에 내려가면 전 세계에서 식스시그마 올림피아드라 그래서 전 세계 식스시그마 그 해 잘한 사람들 전부 끌어모아서 독일 수도 오고 말레이시아 수도 오고 뭐 브라질 수도 와서 발표합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하면서 상 주고 하는 거를, 이거 뭐 상이 잘 나오는 거, 이게 제가 이 브라질, 이 말레이시아 고유 복장으로 하고 작년에 제가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빨리 수평 전개, 옆으로 전개시키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품질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2000년에 봐서 고객에서 불만 218건이 지금은 5건. 뭐, Q코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품질주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가 옛날 9.63%에서 지금 3.2%.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품질이 좋아지고 있고, 아무도 도움 안 되는 낭비를 저희들이 이익으로 땡기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들이 삼성 SDI가 어떻고 또 삼성의 신경이 어떻고 그 신경에 맞춰서 저희 식스시그마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은 제가 한 1, 2분 내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해서 하다가 여러분은 어차피 이 사회의 리더가 되실 분입니다. 저희들 조직에 들어오더라도 대졸 출신들은 바로 리더로 돼야 되는데 리더가 가질 역할과 또 얼마나 인재가 중요하고 인재가 어떤 것이 인재냐 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재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사는 시대다. 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 제품이 많이 컨버전스 됩니다. 그죠? 핸드폰 안에 온갖 게 막 들어가고 있고, 뭐, TV도 이제는 뭐, TV 안에서 나중에 모니터도 볼 것이고, TV 안에서 뭐 구매 행위가 모두 일어날 겁니다. 제품이 어떻게 컨버전스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제품이 나올지 모릅니다. 아까 디스플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뭐 대충 그래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렇든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 어떠한 제품이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파퓰러하게 되고 좋아질까? 그걸 지금 개발해야 되는데 모릅니다. 요즘은. 예전에 과거의 20년 전, 30년 전은 10년의 예측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저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아주 단순한데 그거 모르면 어차피 그거 만드는 놈은 사람 아이가. 분명히 인재가 만들 것이다. 천재가 만들 것이다.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가 어떻게 사회가 변하고 제품이 변하고 뭔지 모른다면 그 변화의 주체인 사람을 채용하면 될 거 아니냐. 그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만들 거 아니냐. 바로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삼성의 인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스탠포드 대학의 루이스 터먼하고 로버트 시어스 박사의 연구 사례로서 IQ 140 이상의 1470명 아이들을 30년간 추적했는데 혹시 이런 데이터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요소는 결코 지능이 아니다. 의지력과 신중성, 인내심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대충 살겠다 하는 놈이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성공이라는 이름 하에 그 가치 선상에 넣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면 성공한 사람의 2%만이 우수한 졸업생이더라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높은 IQ라고 결코 인정 아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큰,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혁신 마인드와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내가 빨리빨리 해드려야 이게 점수 쌀 건데, 이게. 자, 다 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재의 유형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촉으로서는 소위 업적이 높은 것, 옆으로서는 소위 발전 가능성이, 컴피던시가 있는,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거를 더 봤을 때, 업적도 형편없고 발전 가능성도 앞으로 없는 놈은 인재는 인재대. 그럼 두마 회사 망하는 거지 뭐. 그런 인재다. 여기. 업적도 뭐 대충 뭐 별로 없고 발전 가능성도 별로 없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이 인재. 요거 딱 망하기 십상이죠. 요거 망했고 요거 망하기 십상에서. 요거 제목은 조의 자자를 저려놨습니다. 타인에게 이끌리는 데 익숙해 있으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물을 받아들일 의욕이 놔두고 말들은 들어오면 잘하는데 업적은 괜찮게 올라가는데 장래성이 없는 쪽. 이쪽은 재기가 있는데 앞으로 스스로 할 줄 알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업적이 없는 친구들. 이렇게 대변이 될 겁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개를 합친 이 인재. 한마디로 돈 벌어오는 놈.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이는 어떨까요? 진정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프로페셔널리스트가 바로 이 인재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삼성 SI 인재는 어느 회사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저희 회사가 정해놓은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우리 삼성의 경영 철학에 맞는 인간미, 도덕성,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는 소위 정직성, 인테그리티가 있어야겠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소위 이 정열과 창의성, 도전, 유연한 사고를 가진 리더십을 갖춘 사람. 좋은 거 다 합니다, 지금 다. 좋은 거 다 해요. 그 다음, 프로본성이 있고, 전문 능력이 있고, 변화 대응 능력이 강한 스페셜리스트. 또, 저희들 국제화 지금 소양이 있고, 국제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국제 소양이 있고, 세계에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을 갖출 수 있는 소위 글로벌 컴피던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사장인 제가 1년에 제가 이 인재를 뽑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시간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월에는 소위 미국에 가서 2차례나 동부, 서부에 가서 많은 인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인재가 보면 여러분처럼 이 여러분들 다 잘나고 우리 여학생들이 예쁜데 다 총격을 넘칩니다. 진정한 인재는 눈에 보면 표가 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10월 달에 가서 스탠포드하고 저쪽에 MIT 뭐 버클리 보면서 150명, 200여 명 이렇게 두 분 왔는데 한 명도 그냥 뭐 놓치고 싶지 않고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와주지도 않을 거니까 뭐 그러다 욕심난 소용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만 뭐 1, 2%라도 저는 그들 봐서 10%, 20% 택도 없습니다. 1, 2%라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해서 저 귀중한 시간을 내서 그들을 만나러 1년에 한두 번씩 갑니다. 아니 그 외에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인재를 뽑는데 저희 삼성의 사장들은 저희 삼성의 임원들은 모든 정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리더는
여기 삼성이 많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지행용훈평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외워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지행용훈평. 뭔지 알아야 됩니다. 리더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시킬 줄 알고 사람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줄 줄 아는,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스스로가 알고 할 줄 알아야 되고, 가르칠 줄도 알아야 되고, 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평가를 해줄 줄 아는 지행용훈평. 이것이 진정한 리더가 가져야 될 그런 요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 삼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하나의 그림입니다. 다음. 다 됐습니다, 여러분. 40페이지에 40페이지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한 3대 CTQ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세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만큼 해서는 남보다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신입사원들 들어올 때 아까 교육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앞에 선배와 상사 앞에 가가지고 상사 이 자료 한번 만들어보라 이렇게 줍니다. 그걸 받아서 선배한테 물어서 전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뭐 해가지고 하면 전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대로 워드 치고 딱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면 선배가, 상사가, 그래, 수고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고민하면 해봤다, 이거죠. 한 번 고민하면 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보고, 듣고, 배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고민합니다, 한 번. 왜 이랬을까? 뭐 실듯이 그 종이가 커, 이게. 별거 없는 거구만. 이거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될까? 양식 바꿔서. 그래, 바꿔서 올라갑니다. 진정한 간부라면, 종지는 뭐 다르니까, 이마, 이 뭐야, 이거? 예, 뭐, 저는 이러셨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니, 이런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틀렸으면, 상사는. 제대로 된 상사라면, 그래. 네가 생각은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네가 못 미쳐 생각한 게 있다. 이래 해서 종전에 이렇게 해서 그런 연출이 있으니까 그래 네가 아이디어는 좋은데 다시 만들어봐라. 틀렸으면 그랬을 것이고 맞으면 그래 알았다 수고했다. 그 다음 뭐랄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조직은 바뀝니다. 그 사람이 다른 데 갈 수 있고 상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더라도 받는 상사는 받을 때, 우리 부서에 그놈 왔는데 애 어때? 그럴 때 전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착실해. 시키는 대로 잘해. 두 번째 후자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금방 하여튼 아이디어가 있고 다른 사람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 잘 키워봐 괜찮을 끼야. 그래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선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선할 줄 모르고 고민할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면 결코 발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에 들어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삼성에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한다면 분명코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공부, 한 단계 더 높은 고민,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한 단계 더 높은 욕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은 평범한 원어민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 삼성은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저희 경쟁자가 어디 이게 국내 경쟁자가 아닙니다. 저희 경쟁자는, 저희 삼성 SDI 경쟁자는 필립스, 유럽은 필립스, 톰슨, 일본의 소니, 마시다, NEC, 상요,
까불어 찾는 중국의 하이얼, 하이센서. 과거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도망가려고 그러고 있고, 중국은 크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들은 인류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면 저희들도 그냥 살아남습니다. 인류로 살아남아야만이 100년 후에도 우리 삼성 S사가 존재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에 있는 임원들은, 저와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은 언제나 위기의식오십니다. 언제나 변화하려고 오늘 일에서 뭐 좀 더 개선할 게 뭐 없냐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삼성이 하는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 못마땅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선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삼성과 호흡을 같이 하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기업이 힘을 받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직접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33년의 세월을 삼성에서 보낸 접니다. 이제 우리는 무대의 뒷막으로, 뒷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똑똑한 여러분들이 정말 혁신된 마인드로 여러분이 무장을 해서 무대의 전면에 등장할 때 삼성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성장, 발전할 겁니다. 자, 재미있는 제 말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이 정도 끝내면 빨리 끝내줬다고 혹시나 뭐 점수 잘 줄 알겠습니까?